이번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전을 직관을 하고 왔는데 이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단연코 솔랑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랑키가 기본적으로는 물론 경기 중에 이제 약간 투박한 면도 있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도 있지만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부지런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 팀 전체적으로는 아주 큰 공격을 하거나 수비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랑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중에 전방 압박이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솔랑키가 골키퍼가 볼을 받고 있을 때 혹은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수비를 몰아세우는 플레이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수비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한쪽 측면을 막아세우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나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골키퍼에게 다가갈 때도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계속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솔랑키의 압박을 중심으로 토트넘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성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솔랑키가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수나 골키퍼를 방해를 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솔랑키가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가 볼을 잡을 때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달려들 때 그냥 앞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달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볼을 보내줄 수가 없어서 뒤로 백패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백패스를 할 때 솔랑키가 달려나가던 관성을 이용해서 그대로 백패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스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프린트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원톱 자리에 배치됐을 때 보여줬던 바로 그 압박의 방향을 정하는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수가 백패스를 할 때 솔랑키가 이미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볼을 전개하려는 순간 이미 주변 선수들이 한 명씩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만 수비수에게 달려들었다가 골키퍼에게 다시금 달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솔랑키와 골키퍼 두 명이 이제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상황인데 다른 선수들은 다 압박으로 막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솔랑키가 한쪽 측면을 막아세우면서 달려오니까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패스를 줄 만한 루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솔랑키를 믿고 모든 선수가 한 명씩 본인의 마크맨을 압박하고 있고, 이때 솔랑키는 비스듬히 뛰는 플레이를 통해서 한쪽 측면을 막아세우면서 여기서 골키퍼를 압박을 하는 이런 영리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랑키가 달려들면서 골키퍼가 허겁지겁 앞으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골키퍼 입장에서도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압박을 필드 플레이어보다는 덜 받는 포지션이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상대 수비수가 달려들면 당황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솔랑키가 90분 내내 저런 템포를 가지고 계속 상대를 압박을 하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수나 골키퍼에게서 유발되는 실수를 솔랑키부터 시작돼서 만들어내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토트넘이 참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솔랑키가 압박을 할 때 이제 공격수다 보니까 약간 게으를 법도 한데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순간 다시금 그 볼을 향해서 먼저 달려드는 선수가 바로 솔랑키예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빠르게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커버리를 해오는 상황도 솔랑키 때문에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패스를 토트넘이 전개하다가 측면에서 끊겼어요. 끊겼고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미드필더 선수에게 공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끊기자마자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는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려는 찰나에 솔랑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달려들다가 방향을 바꿔서 미드필더 지역으로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달려들면서 중앙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아스톤빌라의 볼을 솔랑키가 건들고 있어요. 건들면서 다시금 토트넘의 선수에게 볼이 흘러가면서 토트넘이 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다시 여기서 서 있지 않고 뛰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트넘이 볼을 빼앗겼던 그 상황을 다시 보면요. 패스를 보내줬을 때 끊겼잖아요. 이 끊기는 순간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랑키도 달려나가고 있는 선수였죠. 근데 달려나가다가 볼을 빼앗기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서 미드필더 싸움에 참여를 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다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솔랑키가 부지런한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오늘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심지어 역전골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토트넘이 왼쪽 측면에서 볼을 뺏겼어요.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볼을 전개하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솔랑키의 동작을 보면 이미 솔랑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볼을 빼앗긴 걸 보고 볼이 빼앗긴 위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스톤빌라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어느샌가 솔랑키가 따라붙어서 방해를 하고 있죠. 다른 선수들, 여러 이제 선수들보다 솔랑키가 가장 앞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에 있다가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아스톤빌라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드리블이 약간 길었습니다. 솔랑키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리고 그때 앞쪽에서 쿨루셉스키가 둘러싸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을 뻔한 장면이었죠.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면 결국에는 패스가 정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빨리 볼을 처리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볼을 처리하다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면도 솔랑키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이때 쿨루셉스키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더 방해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전방으로 뻥 차내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확한 패스가 전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수가 달려들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솔랑키가 아까 전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볼을 빼앗기자마자 다시금 달려들면서 상대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솔랑키가 이제 아까 첫 장면을 보면요, 볼을 뺏기자마자 박스 안에서 달려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았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솔랑키가 압박을 하면서 들어갔을 때 그래도 페널티 박스 꽤나 앞지역까지 내려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요 위치에서 솔랑키의 움직임을 보면 심지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다시금 볼을 빼앗으니까 솔랑키가 앞을 바라보면서 다시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해요. 아무래도 정통적인 9번 공격수가 토트넘은 없기 때문에 솔랑키가 빨리 앞으로 움직여서 9번 공격수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빼앗는 상황을 유발한 다음에 솔랑키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자리로. 그리고 솔랑키가 이 자리로 뛰어 들어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토트넘이 앞쪽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근데 솔랑키가 아까 내려가 있다가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순간 아스톤빌라의 선수들이 모두 다 쿨루셉스키와 존슨에게 시선이 쏠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요 모습 자체가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쿨루셉스키와 존슨에게 수비가 쏠릴 때 솔랑키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간 솔랑키를 발견하고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 자체가 사실은 이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모두 다 쿨루셉스키와 존슨에게 시야가 쏠린 거예요. 그리고 솔랑키가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공격권을 가지고 온 선수도 바로 솔랑키였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솔랑키가 뛰어들어갈 때 쿨루셉스키가 아무래도 솔랑키를 아무도 마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패스를 이 뒷공간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솔랑키의 이 위치를 보면 상대 수비수들과의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뛰어들어가는 타이밍도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간 다음에 월드컵 위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앞으로 달려나오니까 센스 있게 툭 찍어 차는 아주 영리한 득점까지 성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만들 때 이 솔랑키의 전방 압박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플레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리커버리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금 열심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센스 있는 결정력까지 여러 모습을 이 솔랑키의 플레이에서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솔랑키가 오프 더 볼에도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골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올라오면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장면, 그러니까 솔랑키의 두 번째 골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솔랑키가 공격 지역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스톤빌라의 선수들이 모두 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솔랑키가 뒤쪽에서 쿨루셉스키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내려와서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칸 건너뛰어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무리하게 주다가 달려드는 사르에게 볼이 끊기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도 사실은 솔랑키가 빨리 내려와서 본인의 앞쪽에 있는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한 패스가 유발이 되면서 사르가 달려들면서 볼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르가 여기서 볼을 끊어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솔랑키가 또다시 방향을 돌려서 부지런히 뛰기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사르가 볼을 끌고
올라가죠. 그리고 솔랑키가 안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사르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고요. 그 순간 박스 안에 3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쿨루셉스키가 조금 가까운 곳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영리하게 쿨루셉스키 뒤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솔랑키가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고 쿨루셉스키는 앞쪽으로 빠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의 앞쪽에 있는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앞쪽 코스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솔랑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수비수가 앞쪽을 가로막고 있으면 본인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 뒷공간, 이 공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도 앞쪽에 있는 수비수의 동선을 아주 영리하게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솔랑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에서도 솔랑키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스위칭이 됐고 본인의 앞쪽에 있는 수비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수비수가 없는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 뒷공간을 노리는 영리한 오프 더 볼이 나오면서 득점을 기록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도 보면 일단 솔랑키가 9번 공격수의 역할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솔랑키가 앞에서 달려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붙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손흥민의 크로스가 넘어올 때 이 앞 공간으로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솔랑키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솔랑키를 붙잡느라고 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크로스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측면에 있었던 존슨이 들어오면서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솔랑키의 움직임이 여기서도 주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달려 들어가면서 존슨이 득점으로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스톤 빌라가 어제 경기에서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정말 촘촘한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좁은 라인에서 솔랑키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받는 동시에 등을 지면서 돌아서요. 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데 수비가 분명히 붙어 있었지만 솔랑키가 아주 저돌적인 움직임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여기서 돌아서는 데 성공을 합니다. 힘싸움에서 이기고요. 여기서 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쏠려 있을 때 솔랑키가 여기서 버텨내기만 한다면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잖아요. 마치 해리케인처럼. 그래서 여기서 돌아선 다음에 솔랑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특히나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쏠리고 있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물론 이 패스가 약간은 좀 길긴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솔랑키가 9번 공격수의 역할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랑키가 이적을 할 때는 너무 비싼 금액에 이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랑키가 지난 아스톤 빌라 전만큼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토트넘에 에너지를 많이 불어넣는 선수, 토트넘의 모든 플레이 상황,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플레이에 관여가 되어 있는 선수가 바로 솔랑키거든요. 그래서 솔랑키가 이제 어제 경기는 9번 공격수의 역할, 그리고 토트넘이 솔랑키에게 베팅한 아주 큰 금액의 이적료를 충분히 증명을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